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연안 경비함 6척 건조 사업이 현대중공업으로 확정된 듯합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정식 발표하지 않아서 우리 언론에서는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대가 수주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해상 초기함 프로젝트 시행사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호세리자급 프리기트함과 코르벳함의 건조 업체로 이번 초기함도 동일한 종류였고 또 지리적으로도 신속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점에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해피엔딩으로 이번 수주전은 막을 내렸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다크호스와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끝까지 경쟁을 벌인 업체는 터키의 방산업체 아스팟입니다. 터키에서는 주로 군용 선박을 건조하던 업체로 이번 필리핀 경비함 사업이 아태 지역 첫 번째 수주전이었습니다. 원래 이번 입찰은 수주가 이미 확정되었던 호주의 오스탈이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탈락하고 현대와 아스팟이 어부지리로 결승에 진출한 후에 현대는 중고 콜벳함과 헬리콥터를 그리고 아스팟은 무인 무장 수상함 2척을 추가로 제공하는 조건까지 더하면서 끝까지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스팟은 입찰가는 낮았지만 경험과 파이낸싱에서 현대에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군사 전문가 에르카는 한국은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인류 조선소를 보유한 국가로 중국의 공동 대응도 하고 필리핀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필리핀을 무장시키는 것이 한국에 도움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현대중공업의 가격이 터키보다 높았지만 다양한 옵션 제공, 예를 들어 저렴한 금융 옵션까지도 현대는 제공할 수 있지만 터키는 아직 그런 대형 함정 건조 능력과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 경쟁은 아직 어렵다라고 이번 수주전을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으로 유명해진 바이락타르 드론 그리고 소형 공격 헬기, 콜벳함까지 터키는 저렴하지만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방산 제품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대한민국, 중국, 인도 그리고 이태리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디펜스 서비스 아시아에 32개의 터키 방산업체 및 기관이 참가했고 FNSS는 말레이시아의 디플레츠와 말레이시아 육군이 추진하는 4륜, 6륜 장갑차 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4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디펜스 앤드 세큐리티에는 12개 터키 방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타이와 레오나르도가 공동 개발한 소형 공격 헬기 T-129 2대가 필리핀에 인도되었고요. 타이의 코틸 회장은 올해 2대, 내년에 2대, 총 6대를 필리핀에 인도할 예정이고 현재 필리핀 정부와 추가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스팟은 파키스탄과 10억 달러 규모의 초계함 건조 사업에 2척은 파키스탄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요. 또 파키스탄은 바이락타르 TB2 구매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이락타르 TB2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킨치의 구매도 현재 협상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 타이는 말레이시아와 15대 규모의 제트 훈련기 경전투기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타이의 코틸 회장은 올해 25억 달러, 2028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타이 매출의 80%는 수출, 그중 절반은 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틸 회장은 터키 방산업체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고객들이 요구하는 현지 공동 생산에 대해서는 터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터키와 영국이 합작 설립한 FNSS가 인도네시아에 탱크를 납품하는 과정을 보면 터키 방산업체들이 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FNSS의 계약을 보면 먼저 포탑을 제외한 탱크 자체를 터키에서 제작 인도네시아로 보낸 후 포탑은 인도네시아 기업인 PT 핀란드와 함께 현지에서 공동 생산합니다. FNSS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이미 500여 대 이상 다양한 옵션의 장갑차들을 수출했고 파트너사인 PT 핀란드와는 상륙 작전용 차량인 자하를 개발 공동 생산에 대한 의견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터키의 잠재적인 고객군으로 볼 수 있는 국가들은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2021년도 터키의 국방 예산은 155억 달러로 세계 18위, 2020년에 비해서 2단계 내려왔지만 2012년에 비하면 국방비가 63%나 증가한 나토에서는 2위,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렇게 강한 군사력만큼 방산 수출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시프리의 2021년도 무기 수출입 통계를 보면 터키는 12위, 방산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었고 주요 수출 국가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등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의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터키 방위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국가들, 이 터키의 무기는 비슷한 성능의 무기를 저렴한 가격에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실제 터키는 오스만 터키라는 역사적인 측면과 이슬람 국가라는 종교적인 측면이 섞여 있어서 지역 내에 맹주 국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과 군사 분야 유대 관계가 매우 긴밀한 편입니다. 이런 영향력은 중앙아시아, 발칸반도, 중동, 주로 순위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완성도도 높습니다. 터키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한 무기들의 피드백이 빨라 성능 개선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터키 군수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타이의 코틸 회장의 말처럼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에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있는 것도 장점이 듯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터키는 지도자 리스크가 큰 국가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의 S-400을 구입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첨단 무기 제작에 필수로 꼽히는 고급 센서, 마이크로칩, 제트 엔진 등이 대터키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파키스탄과 계약했던 30대 규모의 공격 헬기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대부분이 정부 투자 기업들로 이 중복 투자가 심하고 업체마다 특화된 듯하지만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고질적인 부패를 막아줄 시스템이 없는 건 터키 방위산업의 큰 걸림돌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 프로젝트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 셀주크 바이락타르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어서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부친이 바이타르의 창업주라 2세 경영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국방 예산이나 무기 수출입 규모에 비해서 터키의 방산업체들은 보시는 대로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요 생산 분야별로 정리해봤지만 실제 기업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문어발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경장갑차를 만들기도 하고, 아직은 몇몇 대형 방산 기업을 제외하면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셀산은 터키 최대의 방산업체로 군 정보통신, 전자전, 항법 및 무기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정부 투자 법인입니다. T-155를 생산하는데요. T-155는 터키가 K9 자주포를 라이센스 내서 생산한 겁니다. 아셀산은 동시에 T-72 레오파드 전자의 사격 통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할 건 다 하는 터키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BMC는 터키 최대의 군용 민수용 차량 생산업체입니다. 알타이 중전차를 생산합니다. 알타이 전차는 터키 육군이 차용한 차세대 전차로 K2 흑표전차의 파워팩을 사용한 전차입니다. 터키의 MK에서 55 구경장 120mm 주포를 가져왔고, 로켓산에서 유도무기, 그리고 아셀산에서 능동 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로뎀에서 파워팩을 가져와서 BMC가 조립하는 믹스앤매치 방식으로 알타이 전차가 만들어지는데 5월 중 프로토타입이 완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인도될 예정인데 BMC 지분의 49.9%를 가지고 있는 카타르에 100대 우선 인도할 예정입니다. 아스팟은 해군용 조선소 3곳이나 보유한 정부 투자 기업으로 콜백과 같은 함정뿐 아니라 경장갑차도 생산합니다. 이번 필리핀 초계정 입찰에서 현대중공업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기업입니다. 바이카르 디펜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바이락타르 TB2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현재 소형 항공모함 강습함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바이락타르 TB3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NSS 디펜스 시스템은 터키와 영국의 합자한 기업으로 장갑 전투 차량과 화기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로켓사는 터키의 유도무기 전문 생산업체로 크루즈 미사일, 탄더,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등 미사일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타이 터키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영기업으로 터키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면서도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T-119 공격 헬기로 유명하고 우리의 KF-21과 경쟁이 예상되는 TF-X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비탁은 정부 투자 기업으로 항공기, 함정, 헬기 통치 시스템 그리고 인공위성 등 주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국가 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이 주로 함정이나 잠수함, 경량 전투기 그리고 자주포, 중전차 등 단가가 좀 나가는 무기들에 반해서 터키는 기술 수준은 약간 떨어지는 반면 가격은 저렴한 소형 무기들인데요. 대부분 유도미사일, 드론, 경전차들입니다. 대표적인 무기 몇 가지만 보면요. 이태리의 아구스타 A129 망구스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쌍발 엔진의 전천후 소형 공격 및 전술 정찰 헬리콥터입니다. 하지만 프레트앤위트니 T800 엔진에 대해 현재 미국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서 해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바이락타르 TB2는 중고도 장거리 전투용 무인 항공기로 2021년 11월 26일 40만 시간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그리고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B3는 단거리 착륙 및 이륙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무인 전투기입니다. 원래 터키의 2만 5천 톤급 아나돌루 강습함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F-35B가 S-400 문제로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터키군은 F-35B를 바이락타르 TB3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네요. TF-X는 타이와 BAE 시스템이 공동 개발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터키 공군의 F-16을 대체하고 외국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이는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기본 훈련 그리고 지상 공격 항공기를 개발한 2인승 싱글 엔진의 터보프롭 항공기입니다. T-70은 미국의 시코르스키사로부터 라이센스 허가를 받아서 헬리콥터 바디, 로터 블레이드, 랜딩 기어, 기어 박스 그리고 비행 제어 부품에 조종석 항공 전자 장비하고 마지막으로 T-700 엔진까지 터키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라고 합니다. 타이의 T-625 헬리콥터는 타이가 개발한 경량 다목적 헬리콥터입니다. 형제의 나라로 부리면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K9과 같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무기체계에 따라 비슷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이고 이건 역설적으로 국제 무기시장에서 유사한 무기로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터키와 경쟁이 될 만한 무기로는 KT-1 훈련기, 경장갑차, 보병전투 장갑차 그리고 LIG 넥스1의 천궁, 천마 등은 로켓산의 유도 무기들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TF-X 전투기는 우리의 KF-21의 경쟁 상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 개발이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무인기 분야에서는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터키의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 분야에서는 필리핀 초기함 수전에서 보듯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도 있지만 터키와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터키 방위산업 시장 분석과 수출 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전기전자, 정밀 기계 분야의 기술력과 터키의 저임금에 기반한 기계 가공 및 생산 조립 능력을 잘 결합시킬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개발 계획에 있는 무기와 터키 정부가 수요를 하는 무기를 비교,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현 시점에서 봐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